물건이 사람을 지배한다면 그건 삶이 아니라 감옥입니다. 어머니, 이 그릇은 언제 쓰실 거예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쓰셨잖아요. 아이고, 이게 내 할머니가 결혼할 때 주신 거야. 어떻게 버려? 이런 대화 한 번쯤 나눠보셨죠? 우리는 물건의 추억과 의미를 담습니다. 하지만 그 물건이 우리의 현재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15년 차 유품 정리사 김미영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30% 줄인 노인분들의 행복 지수가 45%나 상승했습니다. 물건을 줄이는 것이 약을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61세, 이제 인생의 황금기에 들어서셨습니다. 물건에 둘러싸인 채 답답하게 사실 건가요? 아니면 가볍고 자유롭게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사실 건가요? 서랍을 열었는데 언제 샀는지도 왜 샀는지도 기억나지 않는 물건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입니다. 제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평생 나중에 쓸지도 모르니까 아까워서 못 버리겠다라고 하시면서 물건을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물건들 때문에 정작 소중한 것을 놓치셨어요. 친구들과 차 한 잔 마실 공간도 없었고 매일 물건 정리하느라 취미 생활을 즐길 시간도 없으셨습니다. 비움이 곧 자유다라는 말은 그냥 예쁜 말이 아닙니다. 물건을 정리한 어르신들은 자유 시간이 늘어나고 취미 생활을 즐기고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자신감을 되찾게 되었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1세 이후 버려야 할 5가지 물건과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작년에 제가 정리했던 75세 박민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파트에 사시던 할머니는 50년 동안 버리지 못한 물건들로 집이 가득했습니다. 방 안에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 이 물건들이 내 인생의 흔적인데 어떻게 버리냐고 하셨죠. 하지만 조금씩 정리를 시작하면서 할머니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할머니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영 씨, 이렇게 집이 넓어지니까 내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아. 요즘엔 밤에 잠도 더 잘 와. 물건을 정리하자 불면증까지 좋아지셨답니다. 부산에 사시는 67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10년 전 아내가 돌아가신 후 아내의 물건을 하나도 버리지 못했어요. 방 한 칸이 통째로 아내의 물건으로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방을 볼 때마다 더 우울해지셨대요. 하지만 정리를 시작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물건이 많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공간이 좁아집니다. 활동하기 힘들고 청소하기도 어렵고 필요한 물건을 찾기도 힘들어요. 둘째,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정, 내 사고 중 80%가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입니다. 셋째, 건강에 나쁩니다. 물건이 많으면 먼지, 곰팡이,
진먼지 진드기가 늘어났어. 호흡기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61세 이후 꼭 버려야 할 5가지 물건에 대해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 5가지만 정리해도 여러분의 집과 마음이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15년 동안 5천 가구 이상을 정리하며요. 제가 직접 확인한 진실입니다. 이 내용을 알고 실천한 모든 어르신들이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서류들입니다. 중요한 서류를 찾지 못해 밤잠을 설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73세 김춘자 할머니가 처음 만났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할머니는 서류함이 10개나 있었는데 정작 중요한 보험금 청구서를 찾지 못해 3개월 동안 4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지 못하셨어요. 서류가 너무 많아서 정말 중요한 걸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어디 있지? 어디 뒀지? 생각하다 잠들었죠. 결국 저와 함께 서류 정리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서류의 90%가 전혀 필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한 후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질 줄 몰랐어. 이제 필요한 서류를 바로 찾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 생각해 보세요. 한밤중에 갑자기 병원에 가야 할 때 보험 증서나 중요한 의료 기록을 바로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안심이 될까요? 중요한 건 모든 서류를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과감히 버리라는 거예요. 남겨야 할 서류는 아주 간단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현재 살고 있는 집, 부동산 계약서, 현재 유효한 보험증서, 만료된 것은 과감히 버리세요. 연금 관련 서류, 최근 1년 이내의 중요 의료비, 고가 제품 영수증 나머지는 모두 버려도 괜찮습니다. 특히 5년 이상 된 영수증, 통장 내역, 카드 명세서는 법적으로도 보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싹 정리해 보세요. 서류함이 반으로 줄어들고 머릿속까지 정리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들입니다. 살려주세요. 작년 가을 대전에 사시는 78세 박명수 할아버지는 갑자기 혈압이 폭등해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오래된 약을 드셨나요? 할아버지는 3년이나 지난 혈압약을 드시고 있었습니다. 약값이 아까워서 아직 반병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버려요? 그 결과 할아버지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모으는 물건이 바로 약과 화장품, 그리고 조미료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유통기한이 있는 제품들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68세 정미숙 할머니는 유통기한이 지난 화장품과 약을 모두 정리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20년 동안 고생했던 피부 알레르기가 좋아졌어요. 두통도 덜 생기고 밤에 잠도 잘 자게 됐어요. 이런 줄 알았으면 진작 버렸을 텐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왜 계속 피부가 가렵지? 왜 같은 약을 먹는데도 효과가 없지? 그 원인이 바로 유통기한, 지난 제품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복용하다가 병원에 실려간 어르신들이 1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이 네 곳을 꼭 확인해 보세요.
욕실 약장. 모든 약의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지난 것은 약국에 가져가 안전하게 폐기하세요. 화장대. 6개월 이상 사용한 화장품은 버리세요. 특히 눈 화장품. 마스카라는 3개월 이상 쓰면 안 돼요. 부엌 찬장.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조미료는 과감히 버리세요. 냉장고. 구석에 있는 오래된 식품. 특히 유통기한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모두 비우세요. 건강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유통기한 지난 제품 때문에 건강을 잃지 마세요.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입니다. 깜짝이야. 인천에 사시는 82세 최영순 할머니는 한밤중에 타는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15년 된 텔레비전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어요. 다행히 옆집에서 연기 냄새를 맡고 119에 신고했어. 큰 불은 면했지만 정말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안 쓰는데 아직 멀쩡해서 못 버렸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이유로 오래된 전자기기를 집에 보관합니다. 하지만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어르신 가정에서 발생한 화재의 27%가 오래된 전자기기나 전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위험한 것도 문제지만 경제적으로도 손해입니다. 10년 된 냉장고는 새 냉장고보다 전기를 2배나 더 씁니다. 74세 김명석 할아버지는 오래된 전자기기들을 정리한 후 전기세가 매달 3만 원이나 줄었습니다. 새 전자제품을 사는 건 부담됐지만 1년만 지나도 오히려 돈을 아끼게 됐어요. 게다가 화재 위험도 없으니 밤에 마음 놓고 잘 수 있어요. 버려야 할 전자기기를 이제 알려드릴게요. 냉장고, TV, 세탁기 등 10년 이상 된 대형 가전제품, 전선이 낡았거나 손상된 모든 전자기기, 오래된 라디오, 선풍기 등 사용하지 않는 소형 가전, 고장난 전자기기와 충전기, 어댑터 버리는 방법도 아주 쉬워요. 동사무소나 구청에 문의하면 무료 수거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대형 폐기물 수거 앱을 설치하면 문자 한 통으로 집 앞까지 와서 수거해 간답니다. 이걸 알면 더 이상 베란다나 창고에 오래된 전자기기를 쌓아둘 이유가 없겠죠. 네 번째는 10년 이상 입지 않은 옷과 액세서리입니다. 입을 옷이 없어. 대구에 사시는 69세 이미경 할머니는 옷장, 개가 꽉 찼는데도 매일 아침 이 말을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옷은 많은데 실제로 입는 옷은 전체의 20%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 80%는 그냥 옷장만 차지하고 있었죠. 왜 옷을 버리지 못할까요? 언젠가 입을지도 몰라. 살 빼면 입을 거야. 비싼 거라서. 이런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자면 통계에 따르면 3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은 99%의 확률로 앞으로도 입지 않는다고 합니다. 옷을 정리하고 나서 이미경 할머니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마다 옷을 고르느라 30분씩 스트레스 받았는데 이제는 5분 만에 결정할 수 있어요. 덕분에 아침 시간이 여유로워져서 산책도 하고 친구랑 통화도 하게 됐어요.
하루 시작이 달라지니 기분도 좋아졌어요. 옷장을 정리하면 단순히 공간만 넓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 결정, 피로가 줄어들고 그만큼 여유 시간이 생깁니다. 정리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옷장 정리만으로도 하루 스트레스가 30% 줄어든다고 합니다. 옷 정리는 이렇게 해보세요. 계절별로 나누기. 지금 계절에 맞는 옷만 옷장 앞쪽에 두고 다른 계절 옷은 뒤로 두거나 따로 보관하세요. 3년 룰 적용하기.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기부하세요. 정직하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사이즈, 현실적으로 보기. 지금 몸에 맞지 않는 옷은 버리세요. 다이어트 후를 위한 옷은 딱 12벌만 남기세요. 특별 행사용 옷, 최소화하기. 결혼식, 장례식 등 특별한 행사용 옷은 12벌만 남기세요. 옷을 줄이는 순간 매일 아침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는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그만큼 여러분의 하루가 편안해집니다. 5번째는 손상된 물건들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8세 김종석 할아버지는 다리가 흔들리는 의자에 앉았다가 넘어졌습니다. 결과는 엉덩이뼈, 골절. 6개월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죠. 아직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서 할아버지가 그 의자를 버리지 못한 이유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이유로 망가진 물건을 집에 두고 계실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가정 내 사고 중 70%가 불안정한 가구나 바닥에 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지는 사고라고 합니다. 김종석 할아버지는 퇴원 후 저와 함께 집안의 모든 망가진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흔들리는 의자와 테이블을 버리고 바닥의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깨진 그릇과 접시도 모두 버렸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집 안에 서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어. 마음이 놓여요. 넘어질까봐. 화장실도 자주 못 갔는데 이제는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생활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중요한 건 할아버지가 외출도 더 자주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넘어질까 두려워. 집 밖에도 안 나갔는데 이제는 매일 공원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녀요. 안전은 단순히 다치지 않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전함을 느낄 때 우리는 더 자유롭게 활동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지금 바로 체크해 보세요. 흔들리는 의자, 테이블은 수리하거나 버리기, 바닥에 있는 작은 물건들, 전선, 깔개 치우기, 깨진 그릇, 접시는 즉시 버리기, 미끄러운 매트나 깔개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붙이기. 이 5가지 물건만 정리해도 여러분의 집이 훨씬 안전하고 쾌적해질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이 가벼워지고 행복해질 겁니다. 물건은 줄었는데 삶의 질은 높아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장에서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진짜 이유와 그것을 극복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첫째, 아직 쓸 수 있어서라는 생각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74세 박영자 할머니는 깨진 그릇을
20년 동안 보관하고 계셨어요. 아직 반쪽은 쓸 수 있잖아. 라고 하셨죠. 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답니다. 박 할머니는 그 그릇을 버린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 그릇 때문에 매번 죄책감을 느꼈는데 이제는 그런 부담이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추억이 담겨 있어서라는 이유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이승호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내의 옷을 15년 동안 그대로 보관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아내의 물건 중 정말 의미 있는 몇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했더니 오히려 더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게 되셨대요. 옷이 너무 많아서 정작 아내와의 특별한 추억이 담긴 것들을 잊고 있었네요. 이제는 정말 소중한 것들만 남겨서 오히려 아내가 더 가깝게 느껴져요. 셋째, 나중에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라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울산에 사시는 김할머니는 30년 된 신문을 모두도 보관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실제로 버린 물건 중에서 다시 필요해진 것은 100개 중 1개도 안 된다고 합니다. 김할머니는 신문을 정리하고 나서 그 많은 신문 더미가 없으니 방이 넓어져서 요가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요가를 하니 허리 통증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넷째, 아직 멀쩡해서라는 생각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최영철 할아버지는 30년 된 전기밥솥을 사용하고 계셨어요. 밥은 짓지만 전기를 3배나 더 많이 쓴다는 걸 알고 정말 놀라셨대요. 새 밥솥으로 바꾸신 후 할아버지는 전기세가 훨씬 줄었어요. 그리고 밥맛도 좋아져서 식사 시간이 더 즐거워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버리는 방법을 몰라서라는 이유도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강수연 할머니는 고장난 세탁기를 2년 동안 베란다에 두셨대요.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무료로 수거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정말 좋아하셨어요. 물건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공간이 좁아집니다. 집이 점점 좁아지고 필요한 물건을 찾기 힘들어집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세 박영수 할머니는 약을 찾지 못해서 같은 약을 여러 번 사셨대요. 둘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안감이 높아집니다. 천안에 사시는 72세 김영희 할머니는 물건을 정리한 후 밤에 잠도 더 잘 오고 친구들도 초대할 수 있게 되어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돈이 많이 듭니다. 물건이 많으면 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사게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는 물건을 정리한 후 한 달에 10만 원이나 아꼈어요. 라고 좋아하셨어요. 넷째, 안전에 위험합니다. 수원에 사시는 최할머니는 물건에 걸려 넘어져서 엉덩이 뼈가 부러져 6개월 동안 고생하셨대요. 집안의 물건들을 대폭 정리하신 후 이제는 집 안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어. 마음이 놓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리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걱정 마세요. 제가 15년 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도와드리면서 깨달은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리하는 3단계 방법을 기억하세요. 모으고, 나누고,
정돈하는 거예요. 첫째, 같은 종류의 물건을 한 곳에 모읍니다. 예를 들어, 집 안 곳곳에 있는 모든 약을 한 곳에 모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양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둘째, 3개의 상자를 준비하세요. 남길 것, 기부할 것, 버릴 것. 이렇게 3종류로 나눕니다. 남길 것은 지금도 자주 사용하는 물건이에요. 기부할 것은 상태가 좋지만 여러분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버릴 것은 손상되었거나 더 이상 쓸모없는 물건이에요. 어떤 물건을 남겨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우시면 이 질문을 해보세요. 이 물건을 지난 1년 동안 사용했나?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과감히 기부하거나 버리셔도 됩니다. 셋째, 남기기로 한 물건들을 잘 정돈해서 보관하세요. 같은 종류의 물건은 같은 곳에 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곳에 두세요.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다 하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하루 10분 정리법입니다. 매일 10분씩만 투자하세요. 작은 서랍 하나, 신발장 한 칸처럼 작은 공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욕실 약장만 정리해 보세요. 약들을 모두 꺼내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버리고 같은 종류의 약은 하나만 남겨두세요. 내일은 부엌 서랍 하나를 정리하는 식으로요.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면 한 달 후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 도움이 되는 팁은 계절 바뀔 때 정리하기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정리해 보세요. 지난 계절에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은 기부하는 거예요. 정리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오래 간직해온 물건을 버리는 건 마음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진행하다 보면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제가 도와드렸던 어르신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불안해하셨지만 정리가 끝난 후에는 한결같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개운할 줄 몰랐어요. 집이 넓어졌어요. 마음까지 가벼워졌어요. 여러분도 이 기분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루 10분씩 도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정리 후에 찾아오는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10년 전에 만났던 68세 이영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40년 동안 버리지 못한 물건들로 집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다 필요한 거야 라고 하셨죠. 하지만 조금씩 정리를 도와드리면서 할머니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3개월 후 할머니 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방이 넓어졌고 청소하기도 쉬워졌어요. 더 중요한 건 할머니의 마음도 달라졌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편안할 줄 몰랐어 라고 하셨죠. 친구들을 초대해서 차도 마시고 손주들이 놀러 와도 당당하게 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머니의 딸이 저에게 전화했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달라지셨어요. 더 행복해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건이 줄어들면 집이 넓어지고 청소하기 쉬워지고 필요한 물건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한 사람들은 불안감이 줄고 잠이 더 잘 오고 집중력도 높아진답니다. 또 가족 관계도 좋아집니다. 물건을 두고 다투는 일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자유입니다. 물건이 줄어들면 그만큼 시간과 공간에 여유가 생깁니다. 그 여유로 여러분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어요. 친구들과 차 마시기, 취미 즐기기, 여행, 가기 이런 즐거움을 위한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소유가 아닌 비움에서 행복이 시작됩니다. 이 말을 기억해 주세요. 물건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것만 간직하고 나머지는 과감히 보내줄 때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 집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리가 필요한 곳이 보이나요? 오늘부터 하루 10분씩 시작해 보세요. 한 달 후 여러분의 집과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식습관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계속 좋은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